안녕하세요. 정년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년이 드라마에는 세 사람의 엄마가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 정년이의 엄마 최공선입니다. 그리고 정년이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동지인 허영서의 아주 악랄한 엄마 한기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매랑 국극단을 운영하는 강소복입니다. 강소복은 백도행의 이모로 나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로 백도행의 친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함께 모아봤는데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자면 강소복은 매란의 모든 딸을 이끌고 살아가는 모두의 정신적 엄마로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네요. 최공선과 한기주 그리고 강소복, 이 세 엄마는 각각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를 하는 예술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은 음악을 공부하던 시절 너무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한기주가 자명고 공연을 관람하러 가서 정년이의 소리를 듣고는 바로 친구 최공선을 떠올렸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입수해 정년이 최공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고요. 강소복과 최공선은 한국 전통의 국악을 했고 집안이 엄청난 부자인 한기주는 서양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주는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로 대활약 중인데요.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꿈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것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놓치고 말았던 또 다른 길을 자식이 대신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건 드라마 정년이에 등장하는 최공선과 강소복, 또 한기주, 이 세 엄마는 누구도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다시피 최공선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되물림하기 싫어서 정년이 소리하는 걸 죽기 살기 반대를 했던 엄마인데요. 지금도 정년이 목을 다쳐 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극단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공선은 아주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박수갈채가 너무 좋아 소리를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박수갈채를 들을 수 없게 되자 너무도 큰 절망을 했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소리판을 영영 떠나게 되었죠. 이름까지 바꾸고는 목포로 내려와서 비린 생선 냄새에 자신의 삶을 담그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최공선 입장에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임진 선생을 찾아가 소리를 하겠다고 감히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소리라는 건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처음부터 평범한 아녀자의 삶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공선은 정년이 소리하는 걸 처음부터 완전 막아버렸던 것이죠. 자신처럼 그런 좌절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년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년이는 목이 부러져 더 이상은 소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유명의학 박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낼 자신이 있는데 왜 방법을 함께 도모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결정하는지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진 건데요. 사실 자신 관리를 잘하고 있던 정년이 서해랑의 말 한마디에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게 된 건 심리적인 게 그 원인인데요.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홍주란이라 볼 수 있겠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정년이와 홍주란은 고미걸과 구슬하기 대본을 가지고 서로 상대 역할을 하며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하지만 홍주란의 마음은 바뀌고 말았네요. 지방으로 내려가 결혼식 초대를 받았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홍주란은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죠. 옆에 함께 다니던 정년이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홍주란의 감정 변화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주란에겐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홍주란의 이야기를 하려면 자명고 공연을 하던 상황으로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군졸 역할로 너무 튀었던 정년이는 결국 무대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자 자명고에 출연하는 모든 연기자들의 대본을 하나씩 공부했었죠. 자신이 군졸 역할을 원했던 이유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배우들의 연기를 다 공부해보고 싶어서라고 했었는데요. 무대에 올라갈 수 없었던 정년이는 구슬하기 역할인 홍주란을 위해 고미걸 연기 대본을 맞춰주고 있었죠.
실제 공연처럼 감정을 실어서 두 사람은 호흡을 맞췄는데요. 홍주라는 고미걸을 연기하는 정연이의 열정에 마음이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정연이 아니라 진짜 고미걸이라도 되는 것처럼 감정이 생겨버린 건데요. 홍주라는 매번 허영서와 무대에 올라 고미걸과 구슬하기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죠. 허영서와 정연이의 연기는 홍주란에게 너무도 달랐던 건데요. 연기 속에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홍주란은 매번 정연이와 붙어 다녀야 해서 자신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힘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바보와 공주 공연의 아역 오디션을 준비할 때 일부러 정연이를 피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너무 튀는 정연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린 거죠. 늘 자로 잰 듯이 계획적으로 조절을 잘하는 허영서가 자신에게는 의지가 돼서 좋다고 홍주라는 말을 했던 건데요. 사실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감춘 것이긴 하지만 완전 거짓말도 아니었죠. 허영서와는 대본대로 연습해서 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지만 정연이와의 연기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연기를 넘어 자신의 마음이 분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은 정연이에게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홍주란의 말에 좌절해 있던 상황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서해랑이 끼어들었죠.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연습을 하면 득음을 하게 된다는 둥. 엉뚱한 서해랑의 말에 정연이는 마음을 기대게 되고 말았네요. 정연이에겐 매랑국극단만큼이나 홍주란이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홍주란이 자신이 아니라 허영서를 택하자 모든 걸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매란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가 홍주란이었고 정연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가 홍주란이라 믿었던 건데요. 홍주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우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번지자 홍주란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홍주란의 결정이 정연이한테는 마치 자신의 능력이 허영서에 비해 모자란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로 연결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정연이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 목을 그렇게 힘들게 쓰면서 결국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정연이 오디션 중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홍주란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고 미안해했었죠. 이런 두 사람의 상황을 허영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네요. 홍주란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는 입장에 자신이 바보와 공주 오디션에 뽑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엄마 한기주의 힘이 들어갔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허영서 역시 최악으로 감정이 치닫게 됩니다. 사실 허영서는 한기주의 친딸이 아닌 게 아닌가 싶도록 한기주로부터 늘 타박만 당하며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엄마 뒤를 따르는 언니에 비해 늘 뒤지는 느낌으로 살았던 허영서인데요. 더구나 서양음악이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을 공부한다는 걸 한기주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한기주 때문에 허영서 역시 집을 뛰쳐나와 매랑국극단으로 왔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마라면 자신이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식은 좀 더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도전하도록 밀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한기주는 그 반대였죠. 자신의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자식들은 액세서리 마냥 자신 옆에 붙어서 자신을 위해 빛을 발하는 그런 도구가 되길 바랐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부모 이야기는 한기주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인 건데요. 허영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한기주의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기주는 진심이 담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식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일 뿐이라 용기를 북돋워준다든지 위로를 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기주가 바보와 공주 오디션 심사위원들을 구워 삶은 이유도 허영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허영서가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허영서가 어떤 성공이든 거두어야 자신의 이름이 더욱 빛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허영서는 그런 엄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되겠네요. 문옥경도 인정을 하고 허영서 역시 스스로 판단했지만 정연이의 소리는 오디션에 붙고도 남을 소리였죠.
이미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던 건데요. 갑자기 목 때문에 소리가 갈라져 무대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겨서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그랬다고 해서 정연이를 제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른다는 건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엄마 한기주는 자신이 백을 써서 허영서가 오디션에서 붙도록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네요. 사실 그렇게 힘을 쓴 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동 국극단원들이 모두 참여한 오디션에 붙었다는 이력을 국립국극단 들어가는 패스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허영서는 이미 합동 국극 공연 무대에는 서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엄마의 백으로 발탁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영서야,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한기주는 그런 허영서를 설득하려고 했었네요.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를 위해 그러신 거예요. 이제 한기주가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허영서에게 통하지 않았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허영서는 이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한기주의 응원 없이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말이죠. 그래서 허영서는 채공선의 집으로 떠나는 강소복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정연이야말로 자신의 선의의 경쟁자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줄 친구니까요. 천상의 소리라 일컫는 정연이 옆에서 허영서는 진짜 자신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이죠. 강소복은 무슨 낯으로 여길 왔냐는 친구 채공선으로부터 물벼락까지 맞게 되지만 어린 시절 함께 소리를 하며 성장했던 친구였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껏 서로에게 눌러왔던 진심을 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공선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정연이를 강소복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말이죠.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판단 하지 마라. 너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강소복은 합동 공연 무대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허영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이 말은 정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말이었네요. 엄마는 엄마라서 자신의 딸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허영서는 한기주로부터 늘 이류 취급을 받았고 정연이는 채공선으로부터 소리하는 걸 터부시하도록 가로막혀왔던 건데요. 그 두 엄마가 두 딸을 통해 볼 수 없었던 걸 강소복은 볼 수 있었네요. 어쩌면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눈이 가려져 딸의 진짜 능력을 간파해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소복은 자명고 오디션에서 고미걸 역할에 도전했던 핏줄인 박도행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소복만 믿고 매랑 국극단에 들어와 공부를 하던 박도행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소복은 결단을 했죠. 박도행에게 배우로서의 꿈은 접고 연출가의 길을 가라고 했죠. 자신이 하는 일을 이어받으라고 말이죠. 어쩌면 자신의 핏줄인 박도행을 최고의 배우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강소복은 그런 개인적 감정은 접었습니다. 박도행이 가진 진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 길을 터준 것인데요. 채공선과 한기주 그리고 강소복,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각기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세 명의 엄마지만 자신의 딸들에 대한 사랑은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딸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갈 것인지 아닌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강소복이 채공선과 한기주의 역할까지 담아서 정신적인 엄마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연이와 허영서가 멋진 배우로 거듭나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빨리 정연이의 목이 회복이 돼서 멋진 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정연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